이어서 최미경의 책다방 시간입니다. 최미경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원북 원포항 올해의 책 소개해 주신다고요? 맞습니다. 오늘 오후 3시였죠. 책의 도시 선포식이 체인지업 그라운드에서 진행되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선포식에서 2024 원북 원포항 올해의 책이 발표되었답니다. 네, 먼저 그러면 이 원북 원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시죠. 1998년 미국 시애틀시의 공공도서관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이 음, 원북원이었는데요. 네. 포항시에서는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의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포항의 문화로 좀 자리 잡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좀 또 이렇게 조금 바뀐 게요. 네. 원래는 쭉 한 부분만 이제 선정을 하다가 음, 아이들 책도 있고 청소년 책도 있고 일반부도 있는데 음, 이걸 좀 확대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한 부분에서 세 부분으로 확대를 한 게 네. 2022년부터 해드렸고요. 그 네. 다음에 오늘은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그 도서 세 권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어떤 책들인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먼저 어린이 부문 그럼 살펴보죠. 어린이 부분에 선정된 도서는 최소희 작가의 백오봉 새학교에 가다이거든요. 네. 이 책에 글을 쓴 이제 최소희 작가와 그림을 그린 최수정 작가 두 분이 자매거든요. 네. 그리고 포항에 살고 있고 책을 낸 음, 출판사 이 학교와 거북이도 포항 네. 지역의 출판사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또 자매가 함께 이렇게 그렇죠. 작품했다는 것도 참 네. 의미가 큰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어, 책 제목처럼 주인공이 백오봉, 네. 오봉이거든요. 근데 원래 오봉이는 포항 중앙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전학을 가게 됩니다. 네. 바로 봄방학이 끝나는 내일부터죠. 네. 이야기는 전학 가기 바로 전날 음, 시작됩니다. 그럼 저희가 동화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어떤 장면인가요? 네. 전학 가기 전날에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그 답답한 오봉이의 마음을 담은 장면이거든요. 한번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부터 가슴이 갑갑해지기 시작했다. 외갓집에서 무거운 소미불을 덮고 자던 날처럼 온몸이 무거워졌다. 낯선 학교, 낯선 선생님, 낯선 아이들 사이에서 학교 다닐 생각을 하니 마음이 어두컴컴해졌다. 밤도 아닌데 세상이 암흑천지였다. 진짜 밤에는 잠이 안 왔다. 밥 먹을 때 수저를 든 채 넋놓고 앉아있기도 했다.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다. 기어이 며칠 전 중앙초등학교에 다시 다니면 안 되냐고 물어보았다. 담임 선생님이 흐흐 웃으며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다. 벌써 서류도 다 넘어갔고 중앙초에 빈자리가 없다고 했다. 나는 잉잉 울고 싶어졌다. 전화를 받은 선생님이 정 그러면 내년에 알아보라며 달래주었다. 네. 여기까지네요. 네. 여기 지금 오봉이 마음이 되게 음, 힘든 마음이 지금 했는데 원래 네. 오봉이가 되게 낯가림이 심하거든요. 음, 낯가리기 대장이랄 만큼. 네. 그래서 이렇게 막 울고 싶은 마음이 들 날 바로 할머니한테 기도를 올리거든요. 기도요.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어, 정말 학교 가기 싫은 것처럼 문이 열리지 않을 만큼 눈이 엄청 많이 오게 음, 해달라고 하거나 네. 그게 안 되면 멧돼지들이 길마다 가득 들어차서 학교를 못 가게 해달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도저히 안 되면 학교 운동장에 온천이 생겨서 뜨거운 물이 음, 콸콸 흐르게 해달라고 합니다. 정말 학창 시절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그쵸. 좀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는 것 네. 같아요. 정말 가기 싫었다라는 거네요. 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정말 오봉이의 기도를 들은 새 친구가 오봉이의 집을 찾아온답니다. 어떤 친구들인가요? 여기까지 정말 알려드릴 거거든요. 이게 뒤로부터 더 재밌어지기 때문에 네. 지금 더 하면 이게 스포일러처럼 돼가지고 사실은 이 최소희 작가의 다양한 책들이 있었는데 이 책은 그 전 책들과 조금 달라서 이게 음, 최소희 작가가 쓴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음, 한 만큼 조금 네. 밋밋한 감이 없진 않았는데 마지막에 완전 반전이 있거든요. 오, 네, 그래서 이 소설은 꼭 한번 이 네. 동화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네. 궁금해지는데 어린이 부문 선정된 책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청소년 부문 어떤 도서가 선정됐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청소년 부분에는 이꽃님 작가의 장편 소설
당연하게도 나는 너를 이 선정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나는 너를. 네. 이게 어떤 건지 사실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그쵸. 네. 네. 여기서 조금 뜬금없는 질문을 하자면 아나운서님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갑자기 뜬금없다. 사랑이요. 사랑은 이제 뭐 내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일단 책 제목이 당연하게도 나는 너를이잖아요. 네. 좀 관계가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이 당연하게도 나는 너를은 해록이의 실종 사건으로 담당 형사가 해주를 찾아오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네, 저는 첫 장면을 되게 인상 깊게 봐서 네, 저희 첫 장면을 읽어본 다음에 소설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네네. 기억나? 우리가 저수지에 갔을 때 말이야. 그날 유난히도 어두웠잖아. 태어나서 내가 겪은 수많은 밤들 중에 제일 어둡고 외로웠던 밤이었어. 내가 그 밤을 잊을 수 없는 만큼 너도 그날을 잊지 못하겠지. 그런데 그거 알아? 그날 일을 잊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는 거. 아저씨가 기억하는 그날은 우리의 기억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어. 아저씨는 그날 밤에 물 한 개가 저수지 주변을 자욱이 감싸고 있었다고 했어. 마치 아무도 들어와선 안 된다고 경고하듯 고요와 침묵이 습기를 머금은 채 사방에 내려앉아 있었대. 얼마나 조용하던지 바람결에 나뭇잎 하나 흔들리는 소리까지 들리는 듯 했다고. 그 저수지는 낚시 금지 구역인데도 아저씨는 사람들 눈을 피해 종종 거기서 낚시를 했다나 봐.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 고요함에 소름이 돋았대. 왠지 찝찝하고 섬뜩하더라면서. 도무지 낚시에 집중할 수가 없었는데 아저씨와 제법 떨어진 곳에 하얀색 무언가가 있었거든. 몹시 어두웠기 때문에 그게 정확히 뭐였는지 알 수는 없었대. 그것을 도저히 무시할 수가 없어서 꼭 뭐에 홀린 것처럼 그쪽으로 다가갔나 봐. 그러고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린 순간 아저씨는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 마치 새 것처럼 보이는 흰 운동화가 놓여 있었어. 정말 이 둘만의 좀 추억을 독백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누군가 얘기를 참 조용히 엿듣는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 소설은 이 해주라는 아이의 1인칭 시점으로 마지막까지 오, 이어지는데요. 네. 이 해주와 해록이 함께 저수지에 갔는데 해록은 실종이 되고 그 이후 담당 경찰이 해주를 찾아와서 그때의 상황을 물어보는데 네. 해주는 뜬금없이 자신은 해록이와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그런 이야기를 경찰한테 들려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거든요. 네. 그 와중에 저희 독자들은 해주가 해록이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네. 또 해주가 생각하는 사랑이 뭔가 좀 잘못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죠. 네. 다음에 한번 읽어드릴 장면은 중반부를 넘어가는 부분인데 네. 이 담당 경찰과 그다음 해주가 이야기를 주고받는 장면이거든요. 그 네.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저도 여기 등장하네요. 네, 여자 경찰입니다. 헤어질 생각은 안 해봤어? 네, 어째서? 여자친구를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게 잘못됐단 걸 너도 알잖아. 상관없어요. 뭐가 됐든 해록이랑 헤어지는 것보다 나으니깐요. 경찰은 내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 어쩐지 혼란스러워 보였지. 두 손으로 이마를 짚거나 마른 세수를 하기도 했어. 한참을 아무 말도 없던 경찰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 오해하지 말고 들었으면 좋겠다. 한 가지 확실히 해둬야 할 것 같아서 묻는 거야. 너 혹시 데이트 폭력이 어떤 건지 알아? 나는 경찰이 무슨 의도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대번에 알 수가 있었어. 네가 그 말을 들었다면 바로 욕을 내뱉고 화를 냈을 거야. 해록이가 절 때리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욕도 다른 애들 앞에서 해도 제 앞에서는 절 잘 안 했으니까요. 정신적 학대가 뭔지는 알지? 경찰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당황하다 이내 손을 내저었어. 경찰이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었거든. 만약 경찰 말처럼 정말로 네가 날 정신적으로 학대했다면 어떻게 내가 네 진심을 느꼈겠어? 해록이가 억지로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좋아서 자의로 해록이한테 맞춰준 거예요. 그러자 경찰 입에서 아, 하고 탄식에 가까운 소리가 터졌어.
여기까지인데요. 어, 와, 정말 좀 점점 좀 흥미로워지는 내용인 것 그쵸. 같아요. 어떻게 네. 됐을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게 약간 밤 늦게 읽기 시작했는데 조금만 읽다 자야지 했는데 그냥 새벽을 넘겨버렸어요. 정말 이게 긴장감이 감도는 부분이 네. 계속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 소설은 그 청소년 소설이지만 아이를 가진 부모 또는 이제 막 이렇게 사랑을 시작한 어떤 연인 관계나 일반인들이 읽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정말 음, 좋은 네, 청소년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청소년 부문의 올해의 책까지 살펴봤고요. 그러면 일반 부문에 선정된 책은 어떤 책인지 궁금한데, 정보라 작가님의 지구 생물체는 항복하라라고요. 맞습니다. 몇 해 전에 포항 시민이 되셨거든요. 정보라 네. 작가님이 이번에 원북이 선정돼서 너무너무 반가웠는데 이 책은 6편의 단편 소설이 담긴 소설집인데요. 네. 제목이 이 안에 들어있는 목차에 보면 제목이 전부 다 바다 생물로요. 음. 문어, 대게, 상어, 개복치, 오. 해파리, 고래 이렇게 6편이거든요. 네. 이렇게 여쭤보니까 작가님 포항에 와서 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다나 음.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졌다고 그러면서 네. 거기에 관련된 어떤 일상적인 이야기,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아내서 사실 처음에 책의 제목을 포항 소설로 하고 싶었다 그랬어요. 포항 소설이요.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좀 네. 출판사 측에서는 너무 간단한 쉬운 그쵸. 네. 일반적인 제목이다 보니까 좀 반대하지 않았을까 맞죠. 싶어요. 절대 안 팔린다고 네. 남편분도 말렸다 그러더라고요. 음. 6편을 다 들어볼 수는 없고, 그러면 지구 생물체는 항복하라 중에서 한 편만 좀 소개를 해주세요. 맞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이 단편 이 시작점이 문어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요. 문어. 2021년 소설을 쓸 당시에 실제로 모 대학교 농성장에서 이 소설의 앞부분을 썼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소설의 대부분은 실화를 바탕으로 두고 있고요. 음. 여기 소설에 등장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주인공 나는 처음에 정체모를 검은 양복 군단한테 연행되었는데 위원장님이 문어를 먹었기 때문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문어가 외계 생물체였다는 게 음. 밝혀지고 네. 그 와중에도 이렇게 소설 속에는 비정규 교수 노조 관한 이야기나 음. 강사법 개정에 안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두고 되게 농성은 계속 음. 지속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사실 정보라 작가님의 대부분 소설이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제가 무거운데도 이렇게 이야기가 무겁지 않은 게 되게 재미있게 소재를 음. 풀어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소설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또 정보라 작가님의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문어에서도 그럼 네. 좀 매력적인 장면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위원장님은 가위를 집어들고 능숙하게 문어 다리를 잘랐다. 육수 속의 문어를 바라보면서 해양 정복과와 빼앗긴 라면 냄비와 검은 빌딩과 농성 천막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나는 어쩐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기분이 되어버렸다. 저 선생님 좋아해요. 내가 말했다. 위원장님은 시선을 들지도 않고 그대로 문어를 자르면서 대답했다. 저도 선생님 좋아합니다. 문어 드세요. 또다시 대화가 엇나가고 있었다. 위원장님에게는 나보다 문어가 중요한 것이 분명했다. 나는 자리에서 엉거주춤 일어나서 가스버너 위에 냄비 너머로 위원장님에게 얼굴을 최대한 들이대고 다시 말했다. 선생님 좋아한다는 말 진짜 진심이에요. 그리고 나는 자리에 도로 앉았다. 이후 어색한 침묵 속에 문어를 먹으면서 나는 이것으로 완전히 차인 게 분명하다고 확신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농성을 하다가 만난 위원장님과 문어로 연행까지 되고 네. 또 그런 와중에도 문어를 먹으면서 이렇게 네, 사랑 맞아요. 고백하는 그런 네, 장면이네요. 맞습니다. 이게 근데 정말 그 자전적 소설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쓰신 거라 그러니까 읽으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네. 너무 공감이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일반 부분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오늘은 원북 원포항 올해의 도서 3권을 살펴봤습니다. 궁금한 분들은 직접 이렇게 소개해 드렸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최미경의 책다방 최미경 작가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